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윤종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올해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이언티픽 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중에서도 특히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카디오마이오패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DPD, PYP 스캔과 같은 새로운 non-invasive imaging 테크닉의 발달과 기존에는 잘 진단되지 않았지만 HFpEF 환자 중에서 상당수의 환자가 ATTR 카디오마이오패티일 수 있다는 역학적인 보고, 그리고 ATTR 카디오마이오패티의 치료제가 새롭게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뿐만 아니라 AL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서도 NT-프로BNP와 트로포닌 T의 레벨에 따라 카디악 인볼브먼트 정도를 구분하고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반적인 심부전의 치료와 부정맥 치료, 그리고 디지즈 모디파잉 에이전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부전에 대한 치료 내용입니다.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심부전 치료는 유볼레미아의 유지, 기존 심부전 표준 치료 약제 사용 시의 주의점,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나 디곡신과 같이 처방에 주의가 필요한 약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이뇨제를 통해 적절한 유볼레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이뇨제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저혈압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뇨제의 요구량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저질환이 진행될수록 혈압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도드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의 경우 기존의 HFrEF 환자에서 예후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AC 이니비터, ARB, 베타블로커에 대하여 톨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탠다드 하트페일리어 메디케이션을 처방할 때에는 증상을 동반한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여 매우 천천히 업타이트레이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라파밀과 같은 non-dihydropyridine 계열의 칼슘 채널 블로커나 디곡신 등은 아밀로이드 피브릴에 침착되어 과도한 약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투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의 부정맥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에서는 atrial fibrillation, stroke, conduction disorder 및 ventricular arrhythmia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부정맥 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의 약 70%에서 AFib이 동반되는데,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고 트롬보스 생성이나 스트로크의 위험성도 더 높습니다. 컨덕션 디지즈나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도 비교적 흔하여 페이스메이커나 ICD 삽입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목적의 ICD 치료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소개해드릴 여러 디지즈 모디파잉 에이전트가 잘 개발되어 좀 더 일찍 사용될 경우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의 부정맥 치료 방침에도 추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를 타겟으로 하는 디지즈 모디파잉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 대한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는 크게 간에서의 abnormal 프로테인 생성을 억제하는 TTR 사일런싱, 이미 생성된 abnormal 프로테인에 대한 스테빌리제이션, 그리고 abnormal 프로테인을 disruption 하거나 resorption 하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TTR 사일런싱의 경우 TTR mRNA를 디그레데이션 시키는 siRNA IV 주사제인 펄티시란과 TTR mRNA에 바인딩하는 엔타이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서큐 제제인 이노르텔센이 서큘레이팅 TTR 프로테인을 85% 이상 감소시키고 폴리뉴로패티의 진행을 둔화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TTR 사일런싱 약제들이 카디오마이오패티 환자의 예후도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TTR 스테빌리제이션의 경우 NSAID의 일종인 디플루니설이 폴리뉴로패티의 진행을 둔화시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지만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작위 임상 연구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 터파메디스의 경우 TTR의 타이록신 바인딩 사이트에 붙어서 스테빌라이즈 시키는 약제로 특히 어트랙 트라이얼에서 올 코즈 모탈리티와 CV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 타파메디스의 경우 국내에서 어베일러블한 유일한 디지즈 모디파잉 에이전트로 효과와 안전성, 내약성 등이 비교적 잘 검증되어 있습니다. TTR 디스럽션 또는 리접션의 경우 아밀로이드 피브릴의 분해를 촉진하려는 치료인데 독시사이클린의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아직은 표준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고 현재 임상 연구 중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등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ATTR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카디오마이오패티의 치료를 요약하면 우선 기본적인 기저 심부전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으며 두 번째로 동반된 부정맥의 종류와 양상에 따라 항응고제나 ICD, 페이스메이커 등의 디바이스 테라피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즈 모디파잉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지노타이핑과 뉴로패티 동반 정도에 따라 약제를 선택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타파미디스가 주요한 치료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